myself on display. 1, 2, 3 a day. I'm on my way, on my way. I'ma have you on tiptoes, watching my diamond afterglow. I know you wanna take me home. I'm on my way, on my way.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최순호 교수라고 합니다. 경찰 출신이고요. 탐정학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은 오로지 형사사건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고민이라든가 해결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를 갖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경찰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용을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큰 계약 전에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 또 이런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는 탐정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연적인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탐정은요, 조사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또 공인중개사님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미장원에 가서 미용 서비스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의뢰인으로 하여금 본인의 문제 해결을 하고 피해 구제라든가 권리 주장을 도와줄 수 있는 해결사적 민간 조사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탐정은 화려한 액션이나 불법 도청을 서슴지 않죠. 하지만 현실의 명탐정은요, 데이터 분석과 발로 뛰는 끈기로 승부합니다. 돋보기 대신 디지털 포렌식을 쓰고 총 대신 오신트, 이 공개 정보라는 분석 기술을 잘 활용함으로써 이 80% 이상의 진실이 이미 공개된 정보에 숨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날카로운 분석의 칼로 이거를 끼워 맞추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로는 또 미행이라든가 이런 그 잠복 이런 것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과장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모든 직업 분야에서 어떤 지식 탐구를 하고 어떤 그 사실이나 단서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영화 속이나 또는 소설 속의 탐정과 좀 구별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찰은 법의 잣대로 어떤 세상을 본다면 우리 탐정은 의뢰인의 아픔에 집중해서 이 맞춤형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오토바이가 와서 팍! 강도 잡아라! 112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비보험에서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육하 원칙에서 물어보고 대답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좀 탐정과 또 경찰의 차이가 좀 나요. 자, 경찰은요, 소매치기 범위를 검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신고자, 우리 시민은요, 내 물건 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찰의 시각에서는 이 물건이 한낱 증거밖에 안 됩니다. 왜? 형법에 남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1,000억짜리든 10원짜리든 그런 하나의 증거품일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큰 어떤 자산 가치가 있는 거라면 힘들지 않습니까? 이때 만약에 똑같은 사안을 탐정한테 의뢰를 했으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 의뢰인 입장에서 그리고 의뢰인의 시각에서 맞춤형 조사 서비스업을 하는 거죠. 불륜 추적이다 또는 뭐 채권 추심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탐정의 영역은 정말 굉장히 넓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뭐 딥페이크, SNS, 명예훼손, 또 기업들 간의 M&A, 기업을 인수하기 전에 임원진의 도덕성이라든가 기술력의 또 실체를 검증하는 일, 또 회계장부에 나오지 않는 어떤 그 살아있는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또 깊게 들어가고 또 추론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다른 탐정과 함께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사건 해결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탐정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수십억 대 수익을 좀 창출하고 있고요.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수익이 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부동산 분야하고 그다음에 지식재산 분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탐정은 27년 차 하셨고요. 뭐 법학과를 나오셨고 또 부인 되시는 분도 공인중개사라고 하시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변호사님들도 소송이 어떤 속성이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혼 소송 한 건이 1조 4천억대, 정말 재벌 모 재벌의 부부가 이혼하는데 거의 뭐 순번보수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뭐 법무법인에서 뭐 400억을까지 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또 우리 공인중개사님도 그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공인중개사 시험 봐고 입지 조건이 좋은데 이제 강남에 뭐 부유촌 같은 데는 뭐 한 건만 해더라도 몇 천만이고요. 또 좀 쪽박촌이나 뭐 이런 데서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탐정사도 어떤 일을 수주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무튼 뭐 기업의 사활이 걸린 기술 유출 문제, 이런 산업보안 탐정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뭐 수백억 대 뭐 소송 스패를 가르는 어떤 그런 조사 서비스업이 됐을 때는 이 그 성과보다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탐정은요, 우리 자본주의 숨은 해결사로서 또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 전문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어기능으로 배울 수도 있지만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탐정 학사학위가 나오는 곳입니다. 법학과를 나오면 여러분 법학사고요. 경영학과를 나오면 경영학사이듯이 저희 탐정학과를 나오면 탐정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6만에서 7만 명 정도가 탐정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일본에 가 보시면 알지만 지하철에서도 탐정, 뭐 흥신소하면서 그다음에 버스에서도 아예 우리가 무슨 치과의원, 뭐 병원 이렇게 선전하고 뭐 학원 이렇게 선전하듯이 어느 곳곳에나 이 탐정 사무소를 홍보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여성 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여성 탐정 사무소입니다." 돈을 뜯기셨습니까? 채권 채무에 특화된 탐정입니다. 여러분들 경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 강력 범죄만 하고 있는 탐정들입니다. 그리고 실종, 우리 어머니나 사람을 찾고 싶은가요? 그럼 실종 전문 또 탐정이 있고, 그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150 개가 넘고요. 그게 이게 인제 데이터베이스하고 홍보를 하고 또 자연스럽게 경쟁도 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또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본인의 어떤 실력을 또 검증받고요. 또 본인은 뭐 경찰청 출신이다, 뭐 국가정보원 출신이다, 아니면 의사 출신이다, 또는 군인으로서 어떤 특수 업무를 했기 때문에 특화되어 있다, 내가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미행 추적에는 특화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커리어와 경험성을 조사성하고 합쳐 가지고 상품화하면서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외국에서는요, 모든 나라 국가들이 이 탐정업을 갖고 있고 또 탐정을 규정하는 법률이 되어 있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또 이렇게 서유럽 국가, 또 유럽에서 좀 경제 국가 잘 살고 있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또 CIA라는 기구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도 있는데요. 또 CIA면 뭐 미국의 중앙정보국인가? 뭐 그게 아니고요. 상업 정보만 또 하는 곳이 있습니다. Commercial Intelligence Agency, 게이저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업들이 필요하는 M&A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또 투자를 하는데 저쪽 회사에 대한 어떤 정보, 그다음에 경영하는 데 투자 리스크, 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기업이다 보니까 영리가 목적이고 영리에 대해서 수요를 해 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 고수익을 얻는 어떤 CIA 같은 상업정보 그 기관도 있고요.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탐작업은요, 분야도 넓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무슨 불륜 추적이나 채권 추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내가 하고 있는 경험성에 조사라고 하는 분야만 살짝 넓혀주면 모든 게 탐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외국에서는요, 6천 개, 또 3만 명, 6만 명, 5만 명, 이런 식으로 모든 직업군이 다양하게 탐정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아마 공인 탐정국이 통과되면 약 2만에서 3만 명 정도 이 청년들의 일자리 해소도 되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신직업으로서 육성 기획재정부에서 필요한 또 직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담, 명확한 계약서 작성, 세 번째 실시간 소통과 중간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서 제출과 정보 파기, 이렇게 네 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한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해결 가능성, 또 합법성, 이런 걸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의뢰는 이 단계에서 다루니 우리 탐정은 거절을 해야만 되는 거고요.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범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비용을 명시한 계약서,
이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또 탐정은요, 비밀 유지 서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고요. 또 진행 단계에 있어서 이제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서 매일 보고받고 싶어 하는 의뢰인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모아서 중요한 감사가 있을 때 어 보고를 해 달라는 면도 있고. 이건 사람마다 개인마다 또 기업마다 협회마다 이거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니즈에 맞게끔 실시간 소통하고 중간 보고 형식을 통해서 의뢰인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호흡을 맞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마지막에는 이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또 뭐니 뭐니 해도 탐정은 비밀로 시작해서 비밀로 끝난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각국의 탐정법은요, 비밀 유지 준수 의무가 제일 큰 조항입니다. 과대 광고, 또 선물공 완납, 그다음에 불법 장비 제한, 실체가 없는 명함에 있는 탐정사무소는 특히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완치를 장담하는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조사라고 하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고요. 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상하게 이게 뭐랄까요? 비밀이 안 되고 뭐 탄로가 된다거나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결과가 확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100% 보장이다 이렇게 과대 광고하는 탐정 사무소는 일단 의심을 해 봐야 되고요. 선불금을 완납을 강요한다거나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을 부른다든가 또 나중에 이게요. 또 콧들이 작게 또 협박을 하거나 또 돈만 받고 잠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싼 맛에 돈 줬다가 연락이 안 돼요. 자, 이런 것들도 탐정 법규가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탐정법이 없어서 이제 웃기지도 않은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탐정한테 사기당했어요. 그 탐정 잡아주세요라고 또 다른 탐정을 삽니다. 의뢰를 합니다. 정말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또 우리 업체는 GPS 달면은 추적 가능합니다. 우리가 동선 추적 안 됩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우린 도청갑니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절대로 안 되고요. 이거는 의뢰인의 형사처벌까지 물어가게 됩니다. 이 공범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뭐 불법을 먼저 얘기하거나 GPS라든가 뭐 도청이라든가 개인정보 침해한다든가 이런 얘기하는 업체는 100%또 어 의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 사무소가 없거나 명함이 주소가 없는 어떤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요거 한번 의식을 해 보셔야 됩니다. 명확한 사무소가 있고 사업자 등록이 세무서에 정확히 등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탐정학사도 있고 또 오랫동안 어떤 특정 분야에 계신 전문가 선생님으로서 경력이 증명이 되는 어떤 증명이 있는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해야죠. 여러분 뭐 암 걸린 것 같은데 함부로 병원 가서 약방 같은 데 가서 약 먹고 그렇게 치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커리어를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 보셔야 됩니다. 기업 비리다. 산업보안은 아무래도 국가정보원의 산업기술유출센터가 있고요. 거기 30년 동안 산업보안만 하시는 국가정보원 전직 출신의 베테랑 리더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경찰에도 산업기술만 하고 계시는 수사대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시고 많은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탐정을 만나시는 게 어 확실하게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국가에서 해결해 줄 수가 없고 공공기관에서 해줄 수가 없고 훌륭한 요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훌륭한 식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썩은 고기 가지고 어떻게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료 수집 전문가가 탐정이고요. 이 자료 수집 전문가가 정말 최고의 신선한 맛있는 식재료를 공급해 주고 이거를 정말 실력 있는 셰프인 변호사님이 맛있게 요리를 했을 때 훌륭한 요리사가 나오고 이게 법정에서 판단하는 사람 두 글자로 판사 아니겠습니까? 판사님께서 "정말 맛있다. 승소. 땅땅땅." 이렇게 했을 때 또 성공 보수익이 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탐정은 이 변호사 또 국가 기관이 못하는 것 그다음에 또 공공지대 공권력이 사각지대에서 또 자료 수집을 통해서 제도에 대한 살아있는 진실을 찾아내고 이런 직업군들이 균형을 이뤘을 때 억울한 시민이 없는 행복한 대한민국 그다음에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